내년부터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지출하는 지자체들의 예산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올해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던 광주자치구들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의 비중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큽니다. 자영업계의 위기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번지면서 동반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을 특별자치도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전남도가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공단지의 분양률은 96%로 창고 지을 땅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올려달라는 입주업체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지출하는 지자체들에게 예산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던 광주자치구들의 살림살이가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해 기준 인건비를 69억 원이나 초과해 지출했습니다. 정부의 기준을 어겨 내년도 예산 지원이 감축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초과 지출한 인건비만큼 자치구에 지급될 보통교부세가 차감됩니다. 광산구청 외에도 동구청은 31억 원, 서구청 10억 원을 초과했고 북구와 남구는 기준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권한에 맡기고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준인건비는 통보를 해줬지만 페널티는 없었거든요. 총회인건비죠. 페널티가 갑자기 시행될 줄 알고 그랬겠습니까? 너무나 급하게 그것도 시행이 돼버리잖아요. 충분한 준비 기간도 없이. 문제는 급여 외에도 연금 부담금과 퇴직금이 만만치 않아 올해도 인건비 초과 지출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광산구와 동구, 서구 등 세 곳의 인건비 집행률은 올 3분기까지 85%를 넘어섰는데 연말이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1년간 대기 조치된 공무원 합격자들에 대한 발령이 이어지면서 정원 초과도 불가피합니다. 기준인건비나 정원에 무관하게 정원을 넘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임용을 해야 됩니다. 정원보다 오버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는 초과 허용을 해주든지. 지자체들마다 기준 인건비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올해 허리띠를 졸라맨 자치구들은 내년에도 주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삭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이 정원 동결과 관련해서 지방 정부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감축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자영업계의 위기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어려움이 번지고 있는데요. 빚만 늘리는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인 광주 첨단지구. 대로변에 있어 비교적 목 좋은 자리지만 권리금 없이 임대를 내놓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임대가 붙어져 있는 데는 이제 더 못해다 못해 임대까지 하라고 그러고 임대가 아니고 지금 잘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아예 내놓으시려고 하면 다 내놔요. 지난 3분기 광주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8%로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부동산 침체에 더해 상가 거래마저 뚝 끊기다 보니 공인중개사들도 자영업 위기를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올해만 광주에서 공인중개사 400여 명이 휴폐업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제 혼자 이렇게 운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 경비라든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합동으로 간판과 플래카드 등 가게 홍보물을 만드는 A씨도 나홀로 사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새로 생기는 가게는 찾기 힘들고 창업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등 시장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뭐 10개가 나갔다 하면은 지금은 뭐 2개, 3개. 적은 돈이지만 뭐 100만 원, 200 정도 그 정도 나오면은 그 순간이라도 일단 버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뭐 전혀 없으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이어 내수까지 침체돼 자영업의 위기가 커지면서 지역 경제가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역 건설사가 잇따라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결국 빚만 늘어날 뿐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 근데 물가가 높으니까 소비 수준은 더더욱 악화되고, 소비가 안 좋아지면은 뭐 자영업이든 아니면 기업의 경기든 다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고용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경기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아우성치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의 위기가 골목상권 붕괴를 넘어 지역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창립 56년을 맞은 광주은행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자 지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은행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기념식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8년 자본금 1억 5천만 원, 직원 50여 명에서 시작한 광주은행은 총 자산 31조 원, 영업점 123개에 이르는 광주 전남 대표은행으로 성장했습니다. 전남을 특별자치도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전라남도가 손을 맞잡고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와 강원도, 전북도가 있습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강원은 미래산업도시,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가 이양받고 기업 유치 규제도 완화됩니다. 전라남도도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전라남도가 일선 시군이 나서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권한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 등의 권한을 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 투자 유치, 교육, 의료 분야에서도 전남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 지위에서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규제나 또는 특례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특별자치도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다만 인천과 부산 등도 함께 특별자치 지자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힘을 합친다면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권한 불균형 문제에 특별자치도가 해법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원형을 복원 중인 옛 전남도청이 5.18 당시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군의 활동을 보여주는 전시로 채워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은 전시 기본 설계안을 공개하고 추모와 교육, 체험 공간으로 전시물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전남도청에 남은 탄흔과 탄두를 증강현실 기술로 선보이고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킨 시민군들의 구술 증언과 미공개 사진, 영상도 전시됩니다. 보건추진단은 전두환 신군부의 학살 만행을 어떻게 기록할지도 검토해 전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된 공업단지를 농공단지라고 부르는데요.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올려달라는 입주업체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농공단지의 분양률은 96%로 포화 상태인 데다 건폐율도 국가산단이나 도시산단에 비해 낮아 창고 제할 땅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 학교 농공단지의 한 입주업체입니다. 농산물 가공 작업장에 농산물이 아닌 자재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자재 창고를 지을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작업장에 자재를 쌓아둔 겁니다.
제설제를 생산하는 또 다른 입주업체도 창고 지을 땅이 없어 천막만 덮어 제설제 원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더 짓고 싶어도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창고 안에다가 건물을 이제 물건을 다 적재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지금 저렇게 야적을 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다른 농공단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69개의 농공단지에 1,5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분양률은 96%로 포화 상태입니다. 입주 업체들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을 뜻하는 건폐율이라도 완화해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평구는 현재 70%인 농공단지 건폐율을 국가산단이나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80%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농공단지라고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하고 차별화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좀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시설 노후와 인구 소멸로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농공단지들. 건폐율 완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갑작스럽게 쌀쌀해진 날씨에도 남도에는 가을꽃이 싱싱한 자태를 뽐내고 단풍도 절정을 향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땅끝 해남과 보배섬 진도에 머물러 있는 만추의 정취를 고익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형형색색의 국화가 진돗개 테마공원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꽃봉오리가 생기를 더하고 13만 번의 국화는 짙은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올해 처음 준비한 보배섬 국화축제 현장에는 초겨울의 차가운 날씨마저 저 멀리 달아났습니다. 7개의 정원으로 꾸며진 축제장에는 평일인데도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촘촘한 국화꽃 더미에 사람들이 파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참 여기 기대 않고 놀러 왔는데 참 꽃이 너무 화려하고 또 싱싱하고 향기도 좋고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땅끝 해남을 상징하는 두륜산은 단풍이 정상을 쫓아 번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 탓인지 빛깔은 예년만 못하지만 은은함이 느껴지는 수채화처럼 오히려 마음에 와 닿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산등성의 단풍 물결은 햇빛과 어우러져 오묘한 빛깔로 비춰집니다. 해맑고 남쪽 끝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관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늘 좋았습니다. 예. 난데리미 터널을 이룬 대형사 초입 심리숲길에도 단풍이 곱디고 온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의 끝자락에 머물고 있는 남녘의 가을꽃과 단풍이 관광객을 부르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 북구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오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한강 작가가 초등학생 시절을 보낸 중흥동 도서관에 추진되는 공상해방 사업 예산 1억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북구의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의회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성급하게 추진됐고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40대 친모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수거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낮 1시 20분쯤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장으로 후진을 하다 7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수거 차량 운전자 49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